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단지 운이나 유전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75세를 넘길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조용한 행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왜 많은 노인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혀드리고, 당신이 지금 60세든 70세든 그 이후라도 아직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느려지고 속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느냐에 따라 삶의 남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움을 멈추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끊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그만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귀찮다, 복잡하다는 말로 시작되죠.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책을 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 않게 되면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이미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남아있는 시간을 견디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미 다 살아봤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멈추는 곳에 생명력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익히고 전에는 몰랐던 문화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와 세포, 심장,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진짜 생명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멈추는 순간부터 삶은 후퇴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줄의 문장을 읽고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나요? 뒤를 보고 멈춰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느리더라도 새로운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말입니다. 마음이 멈추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멈춤 속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멈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바로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전화 한 통 덜 걸고 만남을 한두 번 미루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바쁘겠지. 내가 방해될까봐. 이젠 나서서 뭐 하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 이런 말들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은 어느새 혼자 있는 삶을 정상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기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쓸모없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차 활력을 줄이고 감정을 줄이고 결국엔 생존을 향한 에너지도 스스로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슬픔처럼 울지 않고 고통처럼 비명을 지르지도 않죠. 그저 아주 천천히 당신 안의 생명력을 마르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안부가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방문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고 스스로 설득하게 되는 그 지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삶을 붙잡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연결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만남이나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 앞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가게 직원에게 하는 짧은 웃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일, 그 사소함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 감각이 살아야 기억도 살아나고 감정도 다시 깨어나며 몸도 다시 움직일 이유를 찾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만 있었나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 앞으로의 나날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막는 또 다른 조용한 방해물 하나가 당신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은 당신의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멀어지고 말수가 줄고 외로움에 익숙해질 때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아봤지 뭐. 이 문장은 겉보기에 단순한 체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서서히, 아주 깊게 당신의 삶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독입니다. 더는 새로울 게 없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말들은 나를 안심시키는 듯하지만 사실은 꿈도, 호기심도, 감정도 스스로 차단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몇 살까지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진심으로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하루는 여전히 처음처럼 생생해질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웃음을 멈추고, 배움을 멈추고, 설렘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과거보다 더 단단한 감정으로, 더 느긋한 지혜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를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삶까지 느려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위한 새로운 이유,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오래된 사진을 꺼내 정리해보는 것도, 처음 가보는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것도 모두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고, 아직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내일을 진짜 하루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작고 진지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멈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익숙한 습관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 섞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 라는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멈추는 건 몸의 움직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일은 필요할 때만이라는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굳고, 움직이지 않는 혈액은 느려지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사라지며, 움직이지 않는 삶은 조용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 안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안 움직여서 아파진 걸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두 발로 걷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는 시간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생명의 자극이 됩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가장 본능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움직임의 크기보다 움직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숨이 조금 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움직임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마음입니다. 몸은 주인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아직 필요해. 아직 쓸 거야. 아직 살아갈 거야. 이런 신호가 사라지면 몸은 스스로 기능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결국 천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흐릅니다. 피도 흐르고 숨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감정도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몸을 일으키고 있나요? 하루를 통틀어 움직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몸은 오늘 당신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당신 안에 스며 있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말투, 감정에 서서히 영향을 주며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걸 멈춘 순간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무관심. 그 무관심은 단순한 식욕 저하나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를 천천히 지워가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래. 이 나이에 뭐 어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자. 처음엔 자유처럼 들리는 이 말들이 결국엔 건강을 갉아먹는 느리고 확실한 포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입에 넣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을 만들고 몸의 상태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당뇨, 고혈압, 통증, 피로를 겪으며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식습관 하나만 달라져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몸은 나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짠맛과 단맛보다는 담백하고 순한 맛, 과식보다는 소식. 이 단순한 원칙들이 삶의 질을 뒤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결국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위해 좋은 것을 줄 가치가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내 건강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식사 준비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당신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식탁 위에 올라온 것들, 그릇에 담긴 선택들 속에서 당신의 미래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흐름, 움직임, 식사, 관심, 삶의 태도를 뒤흔드는 더 깊고 뿌리 박힌 감정의 뿌리가 당신 안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얼굴 표정, 말투, 시선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는 그것,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을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아보세요. 먹는 것에 무관심해지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하루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느새 마음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놓치는 건 다름 아닌 웃음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유 없이 웃는 일이 줄어들고 누가 농담을 해도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이젠 감정이 잘 안 생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뿐이야. 하지만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고 싶다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웃는 순간 뇌에서는 면역력을 올리는 물질이 분비되고
심장은 안정되며 근육은 이완되고 감정은 부드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웃는 사람 주위에는 다시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고 그 편안함은 새로운 대화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감정 없는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벽이 되고 거리감이 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웃음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웃어넘길 수 있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눈가가 살짝 올라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웃지 않는 하루는 단순히 조용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삶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숨은 점점 짧아지고 내일은 그저 또 하나의 무의미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오늘 입꼬리가 한 번이라도 올라간 순간이 있었나요? 누구의 말에 공감하며 가볍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삶 안에서 웃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시 살아갈 이유를 천천히 찾기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웃음조차, 감정조차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이 당신 안에 아주 조용히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을 잃고 감정을 닫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기억 속 따뜻했던 순간들을 꺼내 붙잡게 되죠. 그땐 참 좋았지. 그 시절이 그립다. 지금은 예전만 못해. 그 기억들은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멀리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덫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안정감을 주지만 그곳에만 머무를수록 현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미래는 사라집니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추억을 기억할 힘조차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새롭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 아닌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나가던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 책장에 꽂혀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삶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새로웠는지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은 기억이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다치고 감각은 무뎌지고 더 이상 내일을 향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는 당신이 걸어온 길이지만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생기고 내일이 생겨야 진짜 삶이 계속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엔 오늘만의 장면이 있었나요? 혹은 어제의 기억만 반복하고 있었나요? 그 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 당신조차 당연하게 여겼던 아주 조용한 포기가 지금도 일상의 틈마다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60일 수도 있고 70이나 80을 훌쩍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낯설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때때로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그건 삶이 당신에게 아직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들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유연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몇 살이든 어느 순간이든 다시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걷기로 한 발걸음.
오늘 참았던 한마디, 오늘 바꿔본 식사 한 끼, 오늘 내 안에서 되살아난 작고 조용한 웃음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일을 더 길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몇 날을 더 살아가고 싶은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루, 후회 없이 선택하는 하루, 기억이 아닌 경험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당신은 앞으로 몇 번 더 살고 싶은가요? 그 숫자가 아직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건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